말씀드릴게요. AIDT 활용 수학 수업 준비 및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준비 및 설계로 한 이유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려면 준비 단계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준비 때문에 힘든 학교들이 많아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어, 일단 준비 단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보시면 1번이 디지털 원패스로 해놨어요. 이걸 해놓은 이유가 디지털 원패스를 넘어가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원패스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AIDT 수학 천재의 기본적인 걸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저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제안을 드릴 거고 제가 실제로 이 세 가지 방법들 전부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패스는 이제 가입은 사실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 간단한 거를 학부모님들이 잘 안 해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이 원패스 가입 때문에 골머리를 안 앓고 있고 가입이 완료되면은 사실 여기까지 학부모님들이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한데 안 해주실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5번에 AIDT 포털 및 디지털 원패스는 스크린샷으로 만든 슬라이드입니다. 해당 슬라이드를 이용하셔도 좋지만 강사님이 직접 AIDT 포털과 디지털 원패스 접속하셔서 보여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라고 해놨잖아요. 강의를 나가시는 분이 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본인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쓰고, AI 디지털 교과서 아이디가 있으신 분이 강의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북 같은 경우도 이번 AI 디지털 교과서 지원단을 뽑을 때, 3, 4학년 담임이면서 AI 디지털 교과서 실제로 사용하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으로만 뽑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안 해보면은, 알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강의를 내가 나가야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은 실제 하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그 먼저 스크린샷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실제도 보여드릴게요. 디지털 교과서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이게 개인정보 동의를 세 번을 해야 돼요. 근데 엄마들이 여기서 가입을 하고 오게 되면은 개인정보 동의 두 개를 안 하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3월 초만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무조건 해줘야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웠었는데 이제 교사가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이따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학생 개인정보 동의 관리에 들어가셔서 여기 동의를 여기 보시면 포털 개인정보 동의 관리가 있고 출판사 개인정보 동의 관리가 있는데 이거를 동의를 누가 했는지 언제 했는지가 나오는데 안 됐다 그러시면 선생님들이 직접 동의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꼭 나중에 동의서를 받으시고 보관해 주셔야 돼요. 원래는 PDF 형식으로 업로드를 해놓으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생략이 됐으니까 꼭 종이 동의서는 받아 놓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걸 제가 직접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원패스라는 사이트가 이렇게 또 있어요. 이렇게 원패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학생들이 원패스를 가입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아이디랑 이메일 주소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가입 지원하기가 있어요. 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원패스를 가입을 애들이 안 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달라고 해도 절대 안 해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 선생님이 직접 임의로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임의로 해주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하다 보면 비밀번호 잊어버린 아이들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은 비밀번호 초기화 버튼 누르시면은 비밀번호가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패스 가입 관련해서 Q&A가 3월 24일 날 교육부에서 오피셜로 나와서 지금까지 5월 13일이죠. 지금까지 이 안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변한 거는 없습니다. 이메일 인증 절차가 있었는데 이게 삭제됐고요. 그리고 동의서 업로드 부분 삭제됐고요. 그리고 동의서는 꼭 받으시지만 업로드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업로드 하지 않으실 경우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업로드 하시면은 즉시 파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과서가 웃긴 게 수학은 학기제고 영어는 학년제거든요. 그래서 1학기 때 내가 우리 학교가 천체를 썼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수학 교과서는 뭐 YBM이라든지 아니면은 천재의 다른 회사라든지 이런 걸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학년 단위 교과서, 초등 영어, 중등 수학, 중등 영어는
변경이 불가능하고요. 2학기에 신청을 따로 안 하셔도, 교과서 담당 선생님 신청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학기 학기제 교과서는 2학기 학교는 신청을 해야 되고요. 학년 단위 교과서는 1학기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2학기 신청이 가능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1학기 때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2학기 때부터 AI 디지털 교과서 쓰겠다 하는 학교를 받아준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런 학교는 학기제 교과서와 학년제 교과서 모두 다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이제 디지털 원패스 포털과 AI 디지털 교과서 포털 제가 로그인 하는 것부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사실 로그인도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로그인도 그 강의 나가셨을 때 보여드리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보이시나요? 교육 디지털 원패스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는 걸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로그인 누르시면은 교직원이 나오고요. 교직원 로그인 어? 누르시고 인증서로 선생님, 로그인하게 된다. 보이지 네.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잠시만요. 네, 어, 보입니다. 네네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사이트가 또 두 개이다 보니까 관리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디지털 원패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하시면은, 그다음부터는 크게 들어올 일이 없기는 합니다. 잠시만요. 여기 처음 들어오시면은, 제가 그 회원 정보를 누르시면은, 다시 또 로그인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다시 또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나면은 여기 교직원 회원 정보 수정 뭐 이거 제 개인 정보 나와서 좀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쓰셔야 되는 메뉴는 여기 회원 정보 수정에서 이걸 누르시면은 학생 회원 가입이 있습니다. 학생 회원 가입이 들어가시고 검색을 누르시면은 우리 반 애들께 다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반 애들 디지털 원패스 가입 여부가 나오고 그리고 가입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 가입 지원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은 선생님이 거의 1분 내로 간단하게 가입시켜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여기 보시면은 저희 반 애 중에 하나 이메일 없는 애들 있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메일 없이 가입한 아이입니다. 지금은 이게 이메일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아이들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여기 초기화 누르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계정 관련해서는 이 사이트에서 전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정은 이 사이트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교과서 포털 서비스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누르시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인증서로 로그인하게 되는데요. 여기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하기 있는데 이걸로 로그인하시면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하면은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인증서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제가 지금 외부에서 접속했죠. 외부에서 접속하면은 구글 OTP로 인증을 받으라고 해요. 학생은 구글 OTP 인증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 구글 OTP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구글 OTP 그냥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까시면 바로 되거든요. 어렵진 않으니까 OTP 인증을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그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연수를 진행하시면 학교에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스쿨렛에서는 인증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하시면은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는 그 연수 자체를 학교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제 학생 개인정보 동의를 들어가시려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메뉴가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학생 개인정보 동의 관리가 있어요. 여기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은 포털 개인정보 동의 관리. 제가 처음에 해고 계속 안 돼가지고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했는데 이것만 동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동의를 누르시고 꼭 저장을 누르셔야 됩니다. 제가 저장을 안 눌렀더라고요. 동의를 누르시고 저장 누르시고 그다음에 출판사 개인정보 동의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은 4학년 1학기 한 대에 쓰고 있고 영어는 4학년 3세에 쓰고 있잖아요.
그 각각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수학 4학년 1학기 한 대 동의 누르고 저장, 그리고 영어 함수내 누르고 동의 누르고 저장.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안 하시고 엄마들이 집에서 해줄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부탁을 드리면은 그 매뉴얼을 짜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가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보일 텐데, 지금 디지털 교과서 쓰면서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나이스에다 시간표를 입력을 안 하면, 저희 지금 시간표 보이시죠? 나이스 시간표 연동이 돼요. 그래서 나이스 시간표에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영어가 제가 가르치지 않고, 저희 영어 전담 선생님 계시는데, 영어 디지털 교과서를 제가 아침 시간에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이제 뭐 꼼수 아니면 꼼수를 알려드리면 그 기초 시간표에 그 공란에다가 영어를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저 금요일 6교시 없는데 영어를 넣어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초 시간표 반영을 해두고 그리고 정말 칼 같은 게 제가 처음엔 기초 시간표 안 넣고 그냥 하나에만 넣었어요. 영어 하나만 넣고 하니까 접속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주간이 끝나니까 다시 접속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는 영어 전담 선생님이 계시지만 디지털 교과서를 아침 시간이나 뭐 쉬는 시간에 활용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귀찮으시겠지만 기초 시간표에 넣으시고 학기 끝날 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캐리스나 천재교과서나 다 문의를 했는데 이게 시간표 연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꿔줄 수가 없다고, 나이스 연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꿔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재 측에서도 이게 뭐 선생님이 한 번 더 쓰신다고 해서 구독료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돈의 문제도 아니래요. 그냥 오직 나이스 연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시면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디지털 교과서 포털을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했던 그 강의샤에는 정말 꼼꼼하게 수학 그 디지털 교과서를 어떻게 쓰는지 버튼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실 때는 이걸 틀어놓고 강의 교환을 틀어놓고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나는 너무 익숙해져서 특별히 뭐 이런 교환 필요 없이 설명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띄워놓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띄워볼게요. 띄웠습니다. 띄웠는데 선생님들은 지금 안 보이시죠? 제가 공유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네. 이게 천재 AI 디지털 교과서를 처음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제 천재 AI 디지털 교과서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이제 이 메뉴가 되게 익숙하실 텐데요. 어, 제가 그 AI 디지털 교과서의 기본 구성이라는 2번에서 AI 디지털 수학 천재로 하고 AI 디지털 교과서 수학 천재 기본 구성, 그 다음은 AI 디지털 교과서 수학 천재로 수업하기 위한 준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매뉴얼에 있는 것들은 그냥 차근차근 이따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수업하기 위한 준비로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기 위한 준비를 가시면은 왜 수업하기로 위한 준비가 되냐면, 서책과 디지털 교과서가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천대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는 서책하고 맞춰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클릭 학습 설정이라는 걸 먼저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교과서 맞춤 재구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쓰고 있는 교과서로 여기서 저희 학교는 이제 동화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화 교과서를 누르고 여기 지금 챗버튼 가렸는데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은 동화 교과서에 맞춰서 디지털 교과서가 바뀌게 됩니다. 이걸 제일 먼저 해주셔야 돼요. 디지털 교과서를 받자마자 하실 일이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시고 나서 이제 바뀌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여기서 평가가 있어요. 평가가 있는데 평가에서 1단원에 가시면 단원 진단 평가 큰 수가 있습니다. 단원 진단 평가 큰 수. 그래서 1단원에
단원 평가를 시작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하기 전에, 1단원을 하기 전에, 단원별 말고 평가 유형별에 보시면은 그 학년 학기초 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학기초 진단 평가 4학년 1반. 이거를 가장 먼저 수학 디지털 교과서를 받으시면은 이걸 가장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하시게 되면은 평가 리포트로 우리 반 아이들의 이런 아주 멋있는 상태가 보이게 됩니다. 이게 지금 녹화되고 있죠. 담당자님 지금 녹화되고 있죠. 네, 녹화되고 있습니다. 아, 저희 반 이제 실명이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냥,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진단평가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진단평가는 당연히 3학년 내용이겠죠. 3학년 내용인데, 저희 반 아이들은 3학년 아이들인데, 도형과 측정과 수화 연산은 조금 부족하지만, 자료화 가능성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학습 플랜을 짤 수 있겠죠. 1년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에 대해서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느낌표가 있는 거 있는데 느낌표는 실수로 예상되는 문제이고 이 물음표는 급하게 푼 문제.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노트가 지어 있는 거는 노트를 사용한 문제인데 여기 하나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었구나. 이 노트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진단평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평가라든지 모든 학습의 과정에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연습장을 저희가 보고 싶잖아요. 대충 풀었는지 아니면 제대로 풀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 걸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평가 리포트를 보고 나서 평가 리포트를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아이, 저희 반 1번 아이가 채점 결과가 이렇고, 풀이 시간은 이렇고, 정답률, 우리 반 아이들 정답률이 나오거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정직한 아이죠.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에서는 틀렸고, 정답률이 높은 문제는 거의 다 맞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가 뭘 체크했는지 이런 식으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학기 초 진단까지 마치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큰 수에서 단원 진단, 단원 평가 진단을 보시고 나면은 이제 수업을 1단원을 시작하실 준비가 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단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큰 수에 대해서 3학년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를 측정한 거겠죠? 아이들이 보시면은 큰 수의 3학년 전차시 개념은 잘 알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수업을 준비하실 준비가 된 거고요. 이제 수업을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라는 것은 이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전체를 보시면 이제 전체 이게 대시보드라고 부르는 애거든요. 대시보드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어, 많이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AI 튜터가 있는데 이 튜터가 전차시 수업을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을 가지고 우리 반 애들이 어느 정도를 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반 애들은 지금 나누기나 곱하기에서 73.3% 정도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오답 문제를 보시면 이 오답 문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저희 반 애들이 많이 틀린 문제를 보여줍니다. 우리 반 애들이 어떤 문제를 많이 틀렸는지를 보여주고 문항도 보여줍니다. 이거는 이따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오답만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AI 추천 같은 경우는 우리 반 아이들이 이제 이 모자란 그 성취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걸 더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차시, 다음 차시를 시작하기 전에 이걸 가지고 잠깐 수업을 한다든지 아이들한테 보내서 좀 보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은 이제 아이들 상태를 접속을 했는지를 다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웨일북을 사용하기 때문에 웨일북의 MDM 기능이 워낙 강력해서 잘 쓰지 않는 기능이거든요. 이제 저희 학교에 그 천재교과서 분들, 연구진 분들이 4분 정도 오셔서 모니터링을 하셨는데 그분들도 하신 말씀이 전북 같은 경우는 웨일북 기능이 너무 강력해서 이 기능을 잘 쓰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들어가시면 그 아이들 화면이 다 나와요.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접속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화면이 안 나오고 그냥 글자로 납니다. 뭐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라고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접속이 좀 몰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애들 화면 실시간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AI 맞춤학습 코칭은 이제 저희 반 애들이 AI 맞춤 학습을 했을 때 어떤 걸 알고 있는지, 어떤 걸 모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 반 애들이 이제 큰 수랑 각도를 AI 맞춤 학습을 풀었거든요. 근데 이게 AI 맞춤 학습을 할 때 조금 아쉬운 게, 여기 맞춤 학습에서 AI 맞춤 학습을 들어가시면 나오거든요. AI 맞춤 학습을 할 때 좀 아쉬웠던 것이 전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이거를 제가 디지털 교과서 익숙하지 않을 때는 애들한테 얘들아 이 큰수 진단하기 풀어라고 했어요. 큰수를 시작할 때. 근데 문제를 봤더니 4학년 큰수를 다 배워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큰수, 이 AI 맞춤 학습은 단원이 다 끝나고 나서 쓸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약간 복습하는 내용 혹은 과제 부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각도를 나갈 때 큰 수 AI 맞춤학습을 나가고 곱셈과 나눗셈을 나갈 때 각도 AI 맞춤학습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수 그 학습 현황을 보시면 아이들이 AI 맞춤 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진단 리포트가 되게 좋거든요. 진단 리포트가 보시면은 이 큰 수라는 곳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막 내놓고 여기서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을 분류해서 애들 이렇게 한눈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맞춤 학습에 관해서는 해설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어놓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해설 영상을 볼 수 있고 AI 추천 개념에 가시면 개념 학습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천재 수학 AI 맞춤 학습에서 좋은 점이 원래 기존에 코스웨어들은 틀리고 나면 문제만 계속 주거든요. 주구장창. 근데 이 천재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설 영상이라든지 개념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영상들을 주게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약간 순서가 맞지 않게 나가고 있지만, AI 맞춤학습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수업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금 수업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할 때는 이런 화면이 나오고 아이들도 똑같이 이 화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실 때는 이 집중학습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은 아이들이 다른 화면을 갈 수 없고요. 전부 다 이 화면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지금 접속 여부랑 그 학습을, 이 지금 페이지를 얼마를 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화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화면을 띄우고 나면은 여기 보시면 판서가 있거든요. 판서가 있는데 학생과 판서 연동이 있어요. 학생과 판서 연동을 누르게 되면은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쓰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 화면에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들 화면에 똑같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학생별 모니터링에 들어가셔서 이 노트를 누르시면은 아이들이 지금 뭐라고 쓰고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뭐라고 쓰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저장이 돼서 나중에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판서를 해가지고 문제를 푼 거를 다 보실 수 있는데 이 판서 기능이 조금 아쉬운 것 중 하나가 여기에 페이지 속에 페이지가 있어요. 천재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 속에 페이지가 있는데 페이지 속에 페이지당 한 개씩만 저장이 돼가지고 이게 네 개잖아요. 네 개. 그럼 각각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나에 네 개의 문제를 다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아까 보시면 이건우 학생 같은 경우도 224 곱하기 67을 여기서 풀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걸 푼 거예요. 두 번째 걸 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아쉬운 점인데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도구들 각각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보시면 워치, 뭐 판서, 집중벨, 뽑기, 깜깜이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 쓰실 수 있고 학급 칠판 기능이 있는데 학급 칠판 기능은 지금 선생님들 화면에 안 보이실 텐데, 제 공유 화면이랑 달라서 제가 이따가 PP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패들렛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패들렛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퀴즈는 그 퀴즈엔 같은 거를 여기다가 선생님 미리 탑재해 놓으면은 이 페이지에서 이 실시간 퀴즈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도구에 보시면은 계산기가 있죠. 저는 이 계산기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요즘에 초등학교 수학 그 교과서 같은 경우 계산기 쓰는 활동이 되게 많은데 교실에 계산기를 구비해두면 고장이 되게 많이 나요. 그리고 건전지가 나간다거나 계산기를 1년에 쓸 일이 많지 않은데 그 학습실에다가 구비해두고 가져다 쓰면 애들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계산기 기능이 있는 게 좋았고, 아까 신주아 선생님이 엄청 열심히 설명하셨던 알즈메스 퀴즈가 여기 두 개, 2D랑 3D가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QR코드라든지 URL을 줄 필요 없이 그 알즈메스 퀴즈를 바로바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URL 전송하기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이 굉장히 재밌는 게, 이 URL 전송하기 기능으로 아이들한테 지금 제가 보여줄 수 없어서 되게 아쉬운데, 전송을 하잖아요. 전송을 하고 나면 애들이 그 활동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안 하고 이렇게 다시 학습으로 안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URL 전송하기 위해서 전송을 한 URL은 선생님이 꺼버리면은 아이들 화면에서 다 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게임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애들한테 보여내고 애들한테 하라고 했는데 애들이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 해요. 그러면은 선생님 화면을 끄면은 아이들 화면도 다 꺼집니다. 그 천재 AIDT 같은 경우는 URL을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URL 전송하기, 선생님 페이지에다 미리 URL을 넣어 놓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URL 전송하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끄면은 아이들도 꺼집니다. 그래서 아이들 통제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퀴즈를 쓰게 되고요. 이제 퀴즈까지 하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익힘 풀기랑 형성평가 풀기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집중학습 모드를 꺼주고 해제하고 아이들이 수학 익힘 문제와 그 형성평가를 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로 일반적으로 수업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어, 저희 반 애들 학습한 걸 한번 볼게요. 학습 현황 보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21명 중에 23명이 했고, 지금 안 한 아이들이 있는데, 안 한 아이 같은 경우는 저희 반에 이제 그 특수아동이 한 명이 있어서 그 아이는 이제 저한테 수학 수업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가 빠지게 된다. 그리고 뭐 이날 안 나온 아이가 있었겠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몇 분을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다 보이고요. 이 학습 수준이 나오는데, 이 학습 수준은 처음에 거의 한 달간 거의 다 보통이었어요. 그래서 뭐지? 왜 보통이지? 보통이랬 했는데, 한 달 정도 학습을 하고 나니까 아이들 이제 학습 수준이 갈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서 누르게 되면은, 여기가 이 수업이 뭐였는지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이걸 했는지, 이런 식으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익힘으로 가시면은, 수학 익힘 문제를 애들이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다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천재 AIGT 쪽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수학 익힘이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만 보이지 맞았는지 틀렸는지 여기서 볼 수가 없어요.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이렇게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OX로 나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거는 지금 당장 업데이트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말씀을 주셨고 이제 형성평가로 가시면은 형성평가는 아이들이 OX가 여기서 바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다 틀린 아이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아이 다 틀렸죠. 다 틀리다 보니까 보충 문제를 계속 주는 거예요. 보충 심화학습 문제 같은 경우는 최대 5문제까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한 개만 주는 아이도 있고요.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반 수업 분석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클릭 학습 설정 같은 경우는 수업 재구성, 여기서 눌러서 바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AI 맞춤학습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아이들이 AI 맞춤학습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 추천 학습은 뭐냐면 그 키셀파와 EBS 개념 클립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 잘 못하는 애들, 3학년 거가 잘 안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추천을 해서 이걸 봐라 해서 공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제는 우리 반 과제에 가서 여기서 과제 출제를 누르시면은 아이들한테 과제를 이제 제출하실 수 있는데, 저희 반 애들이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됐죠. 그래서 빠른 학습자, 보통 학습자, 느린 학습자를 구분해서 주실 수도 있고,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를 보시면, 우리 반 평가에서 보시면 저희 반 애들이 이제 평가한 게 쭉 보이죠. 평가를 한 거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한가에 하나 볼까요? 단원 평가를 하나 볼까요? 평가 유형별에서 단원 평가로 보시면, 어, 여기서 각도를 한번 볼게요. 평가 리포트를 보시면 저희 반 애들이 이런 식으로 평가를 본 걸 다 보실 수 있고요. 어, 아이들 한 명을 이렇게 누르면은 이 아이 한 명에 대한 평가 리포트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 보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인쇄되거든요. 그래서 인쇄해서 부모님한테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관리에 가시면은 저희 반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다가 보이게 됩니다. 저희 반 아이들은 평균 50시간 정도 했고요. 제일 많이 하는 애는 174시간인데, 최소 학습 시간 아까 이제 그 통합학급 학생이 한 명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1시간도 안 되기 때문에 평균 학습 시간을 많이 깎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저희 반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푼 아이는 벌써 300문제를 풀었네요. 5월밖에 안 됐는데 정답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수에서 우리 반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평가 리포트 다 보실 수 있고요. 사시별로 분석할 수 있고, 제가 되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거는 성취 기준별로 분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큰 수에서 성취 기준은 두 개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취 기준별로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한다는 기능은 이 오답 베스트 20인데, 저희 반 애들이 그 가장 많이 틀린 문제 20문제를 이렇게 뽑아줘요. 뽑아주는데 이걸 문항을 볼 수도 있고요. 아, 이 문항을 틀렸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체크를 한 다음에 오답 시험지 출제를 하게 되면은 똑같은 문제로 오답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저희 반 애들이 많이 틀린 문제 20문제로 이렇게 그 문제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반 애들이 내일 또 와가지고 선생님 뭐예요? 왜 시험이 생겼죠? 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톱니바퀴 있죠? 이거 누르시고 평가 삭제를 누르시면은 삭제가 됩니다. 그 학습 분석에 다시 들어가셔서, 근데 똑같은 문제로 보면은 애들이 다 100점을 맞겠지라는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100점을 못 맞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학군제 계신 선생님들은 똑같은 문제로 하면은 이제 뭐라고 할까 100점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유사문항 시험 출제를 하시면은 이제 유사문항 이것과 비슷하지만 문항이 다른 문제를 출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 이제 학습 분포도를 보시면은 좀 얘가 좀 후하더라고요. 후해가지고 정답 여기 보시면 저희 반인데 학습 시간이 짧고 정답률이 높은 애들이 좀 많이 분포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학습 시간이 길고 정답률이 높은 아이도 한 명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이 아이가 누군지, 학습 시간은 얼마인지, 문제 난이도별로 정답률이 어떤지 볼 수 있는데, 이 아이는 정말 특이한 아이죠. 상황 문제는 다 맞는데 상황 문제를 많이 틀리는 아주 특이한 학생인데, 이 학생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면 펼쳐보기를 누르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천재교과서에서 피셀파 만들던 게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 같은데, 큰 의미 없죠. 시간대별 분석, 요일별 분석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저희는 이제 보통 교과서를 쓰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학습 현황 관리를 들어가시면 아이들이 총 학습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진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도형 이동 단원에서 이제 근수 단원에서 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이걸
디지털 교과서 쓰지 않았겠죠, 여기를.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비게 되는데, 이걸 진행을 안 했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진행률이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AI 맞춤 학습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이가. 그리고 평가는 이 아이만의 평가 리포트를 이렇게 다 하나하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연하게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것, 혹은 엑셀로 정리하셨던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현황 관리를 되게 잘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 마지막 기능이 AI 교과 평화인데요. 이거 들어가시면은 제가 지금 세 단원을 끝냈잖아요. 이 세 단원을 누르고 생성하기를 누르면은 그 챗GPT로 저희 생활기록부 많이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 단원에 대해서 아이들이 한 평가랑 형성평가 그리고 수학 익힘책을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막 써주는 건 아니고요.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맞춰서 써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쓴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학생만 이렇게 재생성 누르면 재생성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엑셀로 당연히 다운받아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천재 AI 디지털 교과서 기능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기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능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어서 PPT를 보면서, 그러면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데? 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약 선생님들이 내가 YBM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천재를 강의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러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교환을 제가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도 사실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제가 즉흥적으로 기능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하면은 빼먹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저도 지금 하면서 빼먹었을 텐데 그런 거 빼먹는 거 없이 이 교환을 가지고 하시면은 더 깔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좀 라이브한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직접 쓰시고 있는 걸 강의를 나가시고 내 걸 데이터를 보여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업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수업하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중학습 모드를 켜고 수업을 하고 학생과 판서 연동을 하면은 교사 화면에 교사의 판서가 나타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판서한 거 18 곱하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써봤냐면은 저는 18 곱하기 9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여기 밑에를 풀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기 밑에 이어서 풀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연동해서 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까지만 풀어줬어요. 906 나누기 38 하는데 2하고 76, 146까지 여기까지만 풀어주고 그 밑에부터는 너희들이 풀어봐라 라고 하고 애들이 직접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애들이 여기서 이어서 풀었죠. 이렇게 114, 32 이런 식으로 풀었죠. 이제 이렇게 개나리를 그려놨는데 이렇게 딴짓을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본다는 거를 아는데도 이런 식으로 딴짓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제 의도에 맞게 제가 여기다 이어서 하고 애들이 이어 푸는 이런 식의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을 마친 뒤에는 집중학습 모드를 풀고 학생별로 수학 기능과 형성평가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제 플립러닝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플립러닝이에요. 저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로 자습 시간에 디지털 교과서로 컨텐츠를 다 보게 합니다. 영상이라든지 개념 설명이라든지 문제풀이 예시 등을 다 보게 하고 이를 통해서 학습의 사전 지식이 형성되고 자신의 수준에 맞게 학습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도 AIDT의 반복학습 기능을 활용하여 기본 개념을 익힐 수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이주 배경 학생도 시각적 자료와 다국어 지원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반에 그 중국 이주 배경이 있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이제 한국어도 물론 잘하지만 중국어를 더 편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플립 러닝을 할 때는 그냥 중국어로 메뉴 변경을 해서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영상으로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저희 반 애들 그 초상권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다 가려놨는데 영상은 제가 도저히 작업할 엄두가 안 나서 이따가 그
담당자님께 녹화 중단을 요청을 드리고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 수업에서는 이제 애들이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온 거잖아요. 알고 온 거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재미있는 활동을 한다거나 제가 이제 수학 수업을 하게 되면 개념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 이제 놀이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수학에 관련된 활동들을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토론도 하고 애들 이제 움직이는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도 충분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수학을 할 때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게 좀 아쉬웠는데 그런 걸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저희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다시 웨일북을 꺼내서 AIDT에서 제공하는 문제풀이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킴이랑 형성평가 문제 풀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는 친구들은 그 전 단원에 있는 AI 그 맞춤형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들이 문제를 풀게 되고요. 어, 저는 웨일북을 쓰고 있으니까 웨일북을 통해서 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5월부터는 지금 과제 출제형도 하고 있거든요. 과제 출제형도 하고 있는데 이 과제 출제형을 하려면은 선생님들의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집에 가서 AIDT를 이제 로그인을 해서 해야 과제 출제형을 쓸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엄마들이 들어가서 학생용 대시보드를 다 보시거든요. 그러면은 엄마들이 되게 아이들의 민낯을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선생님들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과제 출제형에 대해서 과제를 이제 자유롭게 하라고 했는데 확실히 그 엄마들이 관심도가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엄마들이 이렇게 뒤에서 다 하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관심도가 높은 학생들은 많이 하고 관심도가 좀 떨어진 학생들은 좀 덜 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과제 출제 기능이랑 AI 맞춤 과제를 출제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출제한 다음에 집에 가서 해봐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AIDT 평가 추천 개념 있죠. 이런 거 영상을 보게 할 수도 있고 해설 영상 보게 할 수도 있고 문제를 풀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어,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분 남은 것 같은데 어, 수학만 했는데 끝났네요. 일단은 남은 2분간 영상 보여드리고 영어랑 설명드릴게요. 저 잠깐 녹화기는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마지막 수업이셔서 네, 연수 진행 끝까지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녹화 녹화기는 일시 잠깐만. 정지하겠습니다. 네, 네. 동화나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개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환을 쓰시되 여기까지 쓰시되 동하나 아이스크림이 필요하신 학교 같은 경우는 동하나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그냥 디지털 교과서 직접 띄우고 강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YBM 영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거의 똑같아요. 대시보드는 수학 같은 경우는 다 똑같고 똑같은데 이런 콘텐츠들이 조금 다릅니다. 콘텐츠들이 영어에 맞춰서 콘텐츠가 있고 크로스워드라고 하죠. 가로세로 이게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YBM 같은 경우는 영어가 되게 그런 콘텐츠가 좋습니다. 크로스워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파닉스라든지 아니면 뭐 글자 따라쓰기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서 이런 기능들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수업이 되는지 보시고 여기 아까 카웃이나 팅커벨 같은 거 이런 거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 환경 설정에 들어가시면 YBM 같은 경우는 이 특수아동에 대한 배려가 좀 많이 있어서 아이들 미리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YBM 특징인데 모니터링 같은 걸 하시려면 여기 보시면 모니터링 관련된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AI 보조교사 뭐 튜터라고도 부르고 보조교사라고 부르는데 얘를 눌러야 이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들이 좀 참여를 했는지 누가 어디에 있는지 맞췄는지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YBM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영어 수업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되는데 YBM 같은 경우에도 녹음이 안 돼요. 녹음이 안 되고 그냥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확인이 되고 녹음이 안 돼서 교사가 나중에 따로 들어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그 다이얼로그 같은 거 연습할 때 혼자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캐릭터를 골라가지고 내가 소라를 하게 되면은 벤 부분은 이제 여기서 나오고 나는 소라 부분만 하고 이렇게 플레이 버튼 누르고 녹음하고 나면은 평가를 해줍니다. 뭐 잘했다, 틀렸다, 맞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경우도 되게 천재는 이런 게임류나 크로스워드나 게임류가 조금 부족한데 IBM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성평가 같은 경우도 천재 같은 경우는 그 형성평가를 해보시면은 듣기 문제 위주예요. 거의 듣기 문제거든요. 근데 YBM은 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형성평가도 좀 더 자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음,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사실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교환을 개발을 했지만 교환 자체보다는 선생님들이 강사분들의 역량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해보시고 그런 사례를 나눔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지금 2차 시로 개발이 돼서 이런 식으로 됐는데 3차 시로 하시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본인이 수업자가 되고 선생님들이 그 학생이 돼서 같이 그 AI 디지털 교과서에 접속을 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수업을 보시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수업을 들어보시거나 하시면 AI 디지털 교과서를 확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음, 여기까지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연수 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워크숍 함께 해주신 많은 선생님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잘한 것 같습니다. 내일 온라인 워크숍도 마찬가지로 저녁 7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일정에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불타는 의지를 보면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